이게 제일 괜찮아요. 이게 1,000얼마였나? 되게 가까이서 보면 여기 끝에 경계 라인이 티가 나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 티 안 나고 조금 긴 거 말고는 그라데이션도 괜찮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동그란 쉐입보다는 약간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쉐입이 좋긴 한데 이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껴봤어요. 예쁘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근데 테이프라서 금방 꺼지더라고. 네, 금방 떨어져요 이거. 근데 새끼손가락은 진짜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또 다른 소리를 넘어갔네. 생존 신고를 잠깐 하자면 그동안 자취를 했던 집을 정리를 하고 본가에 잠깐 들어와서 그때 예전에 말했던 LH 행복주택이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예비자 선정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사전 주택 열람을 하러 저번에 갔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그 방이 되게 작아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나온다 하고 들어서 일단 본가를 빨리 나가고 싶어서 작은 방이라도 빨리 구했고요. 가서 봤는데 괜찮아요. 조금 좁고 옆집에 강아지가 살아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아지가 왕왕왕 짖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주인이 없고 밖에서 복도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강아지가 짖은 것 같고요. 주인 있으면 안 짖겠죠. 그리고 제가 아파트 같은 데서 안 살았어가지고 저는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그렇게 막 내놓는 게 별로예요. 뭐 자전거라든가 우산이라든가 물 이런 거를 어쩌다가 하나 정도는 잠깐 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 앞에다 여러 개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근데 그 가구가 한 층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람하러 간 집이 살짝 복도가 조금 그랬는데 근데 그게 택배가 와서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열쇠로 되어 있었는데 되게 뻑뻑해서 열쇠 들어가는 구멍도 뻑뻑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열리긴 하니까 제가 애매해가지고 그 이제 사전 점검표에 안 써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열쇠가 뻑뻑한 게 되게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LH에서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아직 예비 입주자잖아요. 그래서 사전 점검이나 사전 그런 아자포수 처리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 못했어요. 전화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전화해서.
가구도 제가 자취했을 때 가구가 동생이랑 상의를 해서 동생이 가져갈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어서 대충은 짐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생활용품, 청소도구 이런 거는 사야 되는데 그거는 입주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용품은 다이소에서 사고 그래서 테무에 간간히 들어가서 청소용품이 아니고 필요한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은 게 한 4개, 4~5개 있는데 2개는 편집까지 다 했고 나머지는 편집을 아직 못했는데 약간 언제 올 타이밍이 업로드 애매한데 싶은 게 조금 있어서 그냥 제가 지금 몇 달을 쉬었는데 그냥 닐롱 올리기가 뭐 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이 생존 신고 영상을 먼저 올리고 나서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찍어놓은 거. 사실 컨텐츠 뭘 가지고 찍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뭘 찍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끔 번뜩일 때 이걸로 찍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찍고 있어서 예전만큼 막 많이 못 찍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듣고 싶은 ASMR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찍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신청 리퀘스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댓글에 가끔 정말 가끔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저 진짜 바로 지금 그래서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어두워서 귤 까는 소리를 잠깐 해볼까요? 맞아. 2015년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요즘에 한참 안 보다가 요즘에 다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해서 뭐더라? 더 레지던트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메디컬 처음 꽂혔을 때 그거 더 레지던트 1화 보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1화도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 하고 안 봤는데 최근에 1화를 잡고 너무 볼 게 없어서 그거 잡고 봤는데 2화부터 볼만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 4의 12화, 13화
스타트가 너무 일화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까지 아 성격 때문에 잠깐만요. 야, 이게
0분 남았다. 지금 빨리 인사할게요. 짧은 생존 신고 수다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카메라 꺼져가지고 저기 검은색 화면만 나갈 것 같은데 이만 가진 거 그냥 이렇게 수다를 떨까? 그래 볼까요? 그래 봅시다. 갑자기 아이디어를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서 내일 친구들 만나. 카메라 꺼지는 중. 완전히 내일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맥주 한잔 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뭐 먹기로 했지? 정했었는데 감자탕 먹기로 했다. 친구 한 명이 감기에 걸려서 따뜻한 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감자탕 먹고 2차로 꽃집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다는 게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기도하고 복종하라 그런 거였나? 그 범죄자 사이비 교주 이름이 무슨 워런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니까 옛날에 그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착오적 기계 비춰진다고 해야 되나? 사이비 종류가. 그래서 세상이 현시대화 되면서 더 안 먹히기도 하고 옛날 방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범죄라는 것보다는 게 안 좋은 물에 있으면 점점 물들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사람이 나빠지고 점점점 악질이 되잖아요. 언젠간 거리가 닿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것도 제가 봤던 사이비 교주도 1대 교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주도 못했지만 이제 2대 교주가 더 악질이어가지고 신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잡히거든요. 1대 교주는 여자들의 의상 같은 거를 노출이 없으면 자유롭게 입게 하고 성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여성들한테 결혼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신도들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신도들의 사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2대 교주는 여자들 옷도 무슨 색 입으면 안 되고 어떤 색만 입어야 되고 어떤 의상에 무늬는 있으면 안 되고 머리 스타일도 항상 정해준 머리만 해야 되고 진짜 제일 문제가 됐던
회사들 보면 그 종교에서 언제 탈출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종교는 아직도 있대요. 워낙 컸었으니까. 근데 제일 최근에 나온 사람이 2015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0년이 됐지만 2015년이면 진짜 최근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에 탈출했던 사람들 보면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 세계밖에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복종해야 되고 일부 낮춰질 그런 거 있어서 나이 많은 남편한테 와이프가 몇 명이 있는 집안에 시집가야 되고 성교육도 안 시키는데 그냥 결혼하면 그냥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폭행이죠. 근데 그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고 교주가 연결해주는 사람이랑만 해야 돼.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저 여성 B라고 치면 여성 B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너는 저기 남자 A랑 결혼해.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래요. 선택권이 없고. 근데 좀 거기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아닌 분들은 난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신도들이 너무 불쌍해. 남자들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재밌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그냥 드라마 같고 현실에서 저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또라이들 같고 가해자들이 진짜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하는구나.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 사실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범죄 다큐 이런 거 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지만 약간 사이비 종교는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볼 게 연말에 볼 거 없으시면 아니야 이게 업로드가 연말이 지나고 할 테니까 연초에 혹시 뭐 연초에 혹시 볼 거 없으시면 그런 범죄 이야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신다 싶으면 넷플릭스에 복종하고 아니 기도하고 복종하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이름 정확히 뭔지.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이거네요. 이거랑 이것도 좀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의 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사이비 이거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이비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이 정신병 걸린 여자라고 해야 되나? 한 명이 약간 그런 거고 기도하고 복종하라는 그 종교 단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신다 싶으시면 이거 추천드리고요.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은 더 레지던트 추천드립니다. 더 레지던트는 주인공이 레지던트들이랑 간호사 남자 주인공이 레지던트고 여자 주인공이 임상 간호사예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즌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딱 메디컬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복종하라는 되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거의 약간 스포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죄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를 하다가 이제 좀 혼자 생각하는 게 점점점 심취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심취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가 보인다. 뭐 예수를 만났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더 이상해. 그 남자는 완전 미쳤어. 근데 그 남자의 연설을 들으면서 뭔가 통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심취하는 거죠. 약간 이용하는 거지. 나는 신이니까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인물들을 해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병인 것 같죠? 이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니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건데
뒤에는